수험생 여러분 다들 너무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자, 금년도 34회 부동산 공시법령 문제는 과년도 종전 문제보다 다소 난이도가 어려워졌습니다. 이 공간정보관리법과 등기법에서 공간정보관리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려운 난이도가 축적 변경안에서 평소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법조문을 갖다 두 문제 출제한 게 어려움으로 다소 다가왔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은 29조의 등기 각하사유와 구분 건물 등기에서 좀 다소 어렵게 출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서부터 한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 의뢰 받은 때에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 의뢰 받으면은 지적소관청에게 뭐를 갖다 제출하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번 지적측량 수행 계획서가 정답이죠. 자, 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 변경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자, 요것은 자, 공간정보관리법 86조 1항과 규칙의 83조 1항의 토지개발 사업의 신고와 토지개발 사업 신고에 신고해야 되는 토지개발 사업 범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정답은 땅 공적 개발을 하게 되면 그 공적 개발한 사실을 갖다 지적소관청한테 신고하는데 그 토지개발 사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5번 지적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제조사 사업이 토지개발 사업 지적소관청한테 신고하는 범위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3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 지목 구분 이것도 이제 평이한 난이도로 종전의 중요도 자 난이도로 평상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자 4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 부지와 같은 구역 안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 등의 부지는 토지의 지목을 28가지 지목 중 공장 용지로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 자, 그다음에 틀린 걸 간단하게 자 언급해드려 보면은 1번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 송유관, 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자, 2번 일반 공중에 종교 의식을 위해서 예배, 법요, 설교, 제사 등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 부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는 종교용지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3번 자연 유수가 있거나 있을 거로 예상되는 토지의 지목은 하천으로 구분해서 등록하고요. 자, 5번 일반 공중이 보건, 휴양, 정서생활 유형에서 시설을 갖춘 부지로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원 및 녹지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지목을 공원으로 구분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이것도 이제 평이한 문제죠. 면적의 끝수 처리 문제였습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인 지역에 신규 등록할 한 필지 면적을 측정한 값이 145.450제곱미터 산출되었으면은 자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따라서 면적 측정값 결과값에 145.4제곱미터까지 등록하면 끝수가 0.05제곱미터가 남아버립니다. 그럼 끝수가 0.05제곱미터일 때는 구하고자 하는 등록 끝자리가 짝일 때는 버려서 등록하니까 2번 145.4제곱미터로 등록하는 게 정답이 됩니다. 이것도 평이한 문제. 자, 5번 갑니다.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대지권 등록부라는 지적공부와 경계점 좌표로부라는 지적공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보세요. 자, 기업번, 지번, 그다음에 디귿번 땅의 토지의 소재, 지번, 토지의 소재와 지번 그리고 리을번 토지의 고유번호 같은 경우는 필지를 다른 필지와 구별하기 위한 아라비자 코드로 국가가 관리하도록 된 19자리 아라비자 구분해놓은 물건 하나인 필지 단위로 구분해놓은 19자리 아라비자 번호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의 공통 등록사항이 됩니다. 자, 정답은 1번. 이것도 평이하고요. 자, 6번.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토지 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해야 될 시기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지적공부 정리하게 되면은 자 정답 3번 가봅니다.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 필요 없으면은 지적공부 등록한 날로부터 7일 내 소유자한테 통지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토지 표시 변경 등기가 필요한 경우는 디귿번호에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촉탁해서 등기소에서 등기 완료 통지서가 접수돼서 날라오죠.
등기 완료 통지서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에 통지하게 됩니다. 그럼 따라서 3번 정답 기억의 지적 공부 니은의 7일 디귿의 등기 완료의 통지서 니을의 15일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자, 요것도 난이도 평상시 준비한 거 하난이도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삼각 보조점의 성과 등본을 발급받으려면 그 등본 발급 신청 누구한테 하는 것으로 기간 옳은 거 3번. 지적 삼각 보조점의 측량 성과와 지적 도근점의 측량 성과는 지적 소관청에게 등본 발급 신청을 하도록 돼 있죠. 자, 난이도가 이제 있던 게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 난이도는 평상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은 사이드 법조문에서 냈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는데 평상시 다루지 않는 법조문의 사이드 문제입니다.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소관청은 축적 변경에 따른 청산금의 완료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를 내야 된다. 이 경우 확정 공고 내용이 포함해야 될 사항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자, 요거는 규칙의 92조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소재와 지역명을 갖다 확정 공고에 내도록 되어 있고요.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 2번 청산금 조서 지적돼 축적 내용을 확정 공고에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5번 지역별 제곱미터당 금액 조서는 확정 공고에 공고시키는 내용이 아닙니다. 자, 다음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9번 법조문도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시는 법조문 어렵게가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평상시 다루지 않는 중요 주제가 아닌 법조문을 출제했기 때문에 이제 사이드 문제로 이제 출제한 것 같습니다. 자, 9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른 건 자 기억에서 니을번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는데 기업번 지문이 평상시에 준비했어도 이걸 갖다가 잘 생각 안 하시면은 혼동할 수 있는 어려웠던 지문은 기업번 지문이었습니다. 중앙지적위원회 간사는 간사가 누구 중에서 임명하느냐면 지적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부위원장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고 간사도 공무원 중 누가 임명하도록 되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지 지적 업무 담당 국장이 임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번 지문 맞는 거 해결해 볼게요. 니은번 지적위원회 회의 열려면은 개의 정족수 과반수 이상 출석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 과반수 이상 찬성 옳은 지문 디귿번 지적위원회는 회의를 열게 되면 관련인을 출석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고 현지에 조사 나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옳은 지문. 니을번 틀린 지문. 자, 위원장이 회의 소집할 때는 회의 안건 내용을 서면에 적어서 일시 장소 안건 내용을 회의 서면으로 며칠 전까지 통지하면 5일 전까지 통지죠. 평상시에 이거 뭐 다 공부돼 있었던 쉬운 지문이고요. 정답은 9번에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 측량의 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은 것 단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류 합의해서 기간 정했을 때는 제외함. 자, 평상시에 연습 많이 했던 것들 법정 기간 집어넣는 작업이죠. 자,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집어넣어 볼게요. 측량 법정 기간 5일 기업번 측량 검사 기간 4일 니은번 다만 기준점 설치 들어갈 때는 측량기간, 법정기간이 각각 가산이 되죠. 자, 설치 들어갈 때 측량 또는 검사할 때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법정기간이 디귿번에 4일을 가산 15점을 초과하는 경우는 4일에 니을번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미음번 1일씩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번의 정답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자, 이것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다루지 않는 법조문의 사이드 문제로 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난이도 상문제들입니다. 자, 공간 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적 변경 확정 공고하였을 때 지체 없이 축적 변경 확정된 사항을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된다. 이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기준으로서 옳은 것은 4번. 확정 공고된 축적 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 92조 법조문을 8번 문제와 11번 문제 너무 지엽적으로
편중되어서 똑같은 하나의 법조문을 두 문제나 출제했기 때문에 난이도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 법조문들이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법조문을 갖다 출제했습니다. 자, 12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은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이 아니라 틀린 것이죠. 자, 이것도 평상시에 이제 수업 시간에 준비했던 거. 자, 1번 틀린 거. 지적 도면 번호는 지상경계점 등록부의 등록사항 아닙니다. 자, 12번까지 지적 문제는 자, 축적 변경 8번, 11번 문제가 사이드 문제. 그리고 그거 사이드 문제가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법조문 문제. 9번 같은 경우도 주의 깊게 보시지 않으면은 혼동하는 법조문 문제, 사이드 법조문 문제를 갖다 냈기 때문에 난이도가 종전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을 거로 예상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등기법 13번서부터 이제 문제 나가 보겠습니다. 자, 13번 등기 신청 틀린 것은 자, 요거는 2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은 자, 등기 명의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따라서 사립학교는 사립학교 자체는 자연인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가 돼야겠죠. 있다 했으니까 틀렸고 평이한 문제입니다. 자, 그다음에 자, 14번도 자, 평상시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평이하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4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권리가 기억번서부터 니을번까지 지시되어 있죠. 자, 1번 정답 기억 디귿 두 개가 되겠죠. 자, 등기법에 등기할 수 있는 권리는 부동산 등기법 3조에 아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걸 찾아보라는 겁니다. 기억번 분묘기집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 디귿번 주의토지 통행권 등기할 수 없는 권리.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자, 등기한 권리의 순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 이것은 자, 쉬운 법조문들이 있고 어려운 법조문을 갖다 출제한 것들이 있는데 자, 이제 먼저 정답서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3번. 위조된 근저당권 해지 증서에서 1번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된 후 2번 근저당이 설정됐을 때 말소된 1번 근저당권 등기가 회복되더라도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한다. 자, 어감을 잘 보세요. 지금 이건 말장난으로 지금 법 해석보다도 말장난으로 출제이 냈던 지금 시험 문제에서는 결코 좋은 문제는 아닌데 2번 근저당권이 우선하는 게 아니라 1번 저당권이 우선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소 회복 등기는 불법 말소된 1번 저당권 순위로 회복을 시켜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소 회복 등기하게 되면 불법 말소된 1번 저당권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2번 저당권보다 1번 말소 회복 등기가 우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정답됩니다. 자, 다음 16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문제 자체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등기 신청의 첨부 정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첨부 정보는 주로 위에 시험에 출제하고 중개사 등기법에서는 시험 대상이지만 출제 관심사를 평상에 두지 않았던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자, 16번. 등기 신청을 위한 첨부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골라보겠습니다. 자, 3번 정답. 기억번. 토지 표시 변경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토지 대장 정보를 첨부 정보로 반드시 제공해야 됩니다. 왜? 지목 변경이 되었다는 거, 면적이 변경됐다는 게 토지 대장의 좌측에 나오겠죠. 뒷자에 그 토지 대장의 지목 변경됐다는 면적 변경됐다는 걸 증명하는 첨부 정보인 토지 대장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옳은 지문. 자, 니은번.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 신청할 때는 원래 등기 신청하러 갈 때는 권리자의 주소 증명 서면만 제공하면 되는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권리자 주소 증명 서면 플러스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첨부 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옳은 지문. 자, 디귿번. 자, 요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교재나 저기에 평상시 잘 다루지 않는 지문을 갖다 출제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인감 증명 첨부 정보를 물었는데 디귿번이 맞는 이유는
등기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첨부정보로 제출해야 되는 사유라 하더라도 그 인감증명을 제출하는 그 서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상속인들의 인감을 갖다가 반드시 첨부정보로 제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공증을 받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제출할 때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틀린 지문은 니을밖에 없죠. 농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첨부정보로 제공합니다. 그러면 가령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등기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자의 증명을 제공해야 되는데 채권자가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안 하면은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해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다 하더라도 그 등기원인은 법률행위가 되기 때문에 판결문을 등기원인 증명서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농지 신청한다 하더라도 농지 취득자의 증명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제공하여야 한다로 가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7번. 등기관이 용의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랐습니다. 자, 이것도 평이한 지문으로 이제 출제했는데 4번 정답 보겠습니다. 옳은 거. 두 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 설정 계약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하는 경우 공동 전세 목록이 키워드였죠. 공동 전세 목록은 전세 목적물이 5개 이상인 때 공동 전세 목록이라는 보조기억 장치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전세 목적물이 아니라 5개 이상의 전세 목적물일 때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하죠. 자, 다음 18번 가보겠습니다. 등기관이 근저당 등기할 때 설명 틀린 거. 자, 정답 1번 가볼게요. 원래 등기 올릴 때는 권리자를 표시할 때는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를 갖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연일 때는. 문제는 근저당 등기에 권리자는 근저당권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채무자 자리에 등기를 올릴 때는 채무자 성명과 주소만 기록하지 주민번호는 기록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1번 틀린 지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1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가등기 문제 매년 빠짐없이 출제되는 문제죠. 자, 정답만 보겠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가 옳은 지문이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은 본등기하면은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본등기에 한때 가등기를 말소해 버리면 본등기 부여할 순위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한 때는 가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한다가 돼야겠죠. 자, 20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2번 정답 보겠습니다. 이의 신청은 법원에 하는 거 맞죠? 관할지방법원에. 그런데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 서면 제출은 부당한 등기 사무를 처리했던 등기관이 근무한 등기소의 서면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번의 지문에서는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을 한다. 이렇게 표현됐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번 정답. 자, 21번. 자, 21번 문제는 등기 신청의 각하사유 11가지, 29조에 11가지 각호 각하사유가 있는데 그중에 2호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걸 갖다가 골라내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좀 까다로웠고 부동산 등기법 29조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29조의 각하사유가 아니라 29조의 각하사유 11가지 중 2호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만 출제위원이 지금 정답을 갖다 찾아보라는 문제였습니다. 옳은 거 모두 골라볼게요.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 각하사유 맞습니다. 그런데 29조 2호에 해당하는 사유는 니은번 하천법에 대한 하천은 용의권 설정이 금지되어 있죠. 29조 2호로 각하. 디귿번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특약을 등기 담아주는데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등기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디귿번도 29조 2호로 각하. 최초 소유, 물건의 소유권 등기하는 보존 등기는 공동 소유일 때 전원의 지분이 1소유권이기 때문에 일부 지분의 보존 등기 신청하면 29조 2호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정답은 갈게요. 4번입니다. 그럼 기업번은 29조의 각하 사유는 맞습니다. 그런데 29조 2호 각하 사유가 아니라 29조의
9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2호의 각하 사유가 아닌 사유는 기억번 하나가 29조 2호의 각하 사유가 아닌 지문입니다. 조금 까다롭게 냈습니다. 자, 22번.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출제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답은 자, 5번 정답이 됩니다. 먼저 정답 해설해 드리고 집합 건물의 규약상 공용 부분을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했을 때 그 공용 부분 취득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다 신청하는 게 아니라 승계 취득이 전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다가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한다. 자, 요게 정답이겠으나 문제는 지금 올해 금해년도 34회 부동산 공시법 유일하게 이 신청 제가 해드릴 텐데 2번은 해석이 다의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요거를 이 신청으로는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신청되는 이유는 나중에 차후에 설명드리겠고 정답은 5번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신청은 2번은 자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2번 이 신청을 같이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 이것도 평이하게 낸 문제죠. 3번. 자, 틀린 거. 자, 군수님의 확인에 의해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물건은 토지는 절대 안 되죠. 건물이라는 물건에 대해서만 군수님의 소유권 확인 제도가 있지 토지라는 물건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소유권 확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4번. 등기필 정보 옳은 것은 자 1번 등기필 정보는 아라비아 숫자 그 밖에 부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한다. 이게 이제 옳은 지문. 나머지 2, 3, 4, 5 한번 해요. 자, 틀린 거 해설해 드려 보면은 2번 법정 대리인이 등기 신청해서 본인이 새로운 권리가 될 경우 등기필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없이 누구한테 통지가 나면 법정 대리인에게 통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3번 자, 이게 틀린 이유는 등기 절차 인수 또는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따라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그 신청인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돼야 맞겠죠. 제공 필요 없다. 틀렸고. 자, 4번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가 등기 권리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틀렸죠. 등기필 정보를 대위 채권자한테 작성 통지한다가 아니라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야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5. 등기 명인의 자 포괄 승계인에게도 등기필 정보 효력이 상실된 거 신고할 수 있는 지위를 부동산 등기 시행규칙 110조에 의하면 포괄 승계인 및 상속인에게도 등기필 정보 실효 선고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근본 시험 응시하느라고 다 수고하셨고 모두들 다 합격을 바라면서 해설 강의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